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설국열차입니다.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선진국에서 태어나면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거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아프리카 국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된 거죠.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요. 예, 북한 국민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설국열차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짐칸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요 20배, 40배 더 벌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되게 불행하게 되게 허덕이며 밥을 굶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고 세상을 자기 편한 대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되게 힘겨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우려스럽게 조금 더 염려스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이든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살면 삶이 괜찮아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많이 좌우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둥바둥거리고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어깨에 나를 짓누르는 사람이 4-5명 되면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아둥바둥거려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4권의 책이 있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책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단편집입니다. 저 마스모토 세이초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젊은 시절 힘겨웠습니다. 41살에 41세에 처음으로 이 소설을 세상에 내보여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요. 소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이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갔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되게 사람 좋은 사람, 허풍이 심한 허세 부리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자신의 모친은 걱정과 염려가 되게 많았지만 되게 삶을 개척해내겠다라는 진취적이고 좀 적극적인 이런 면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되려 마스모토 세이초 본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밑바닥 인생들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문단 세계, 그러니까 작가들 세상에서도 비주류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편입이 못됐다라는 거죠. 주류의 세계에 편입이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추리 관련한 이제 분야의 소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작가들의 이 글을 쓰는 양식, 형태,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이제 기성 작가들이 세이초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당연히 싫어했죠. 상도 배척하고 되게 좀 안 좋아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성 작가들은 마츠모토 세이초가 고개 숙이고 기성 세계 안으로 문단 안으로 들어오기를 고개 숙이고 이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고개 숙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츠모토 세이초는 애시당초 그런 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살아온 길이 달랐고 자신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자신의 학벌이 낮은 게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걸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의 소개란에 학벌을 적는 기재란에 소학교 졸업으로 적으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되게 창피해하는 걸 느꼈답니다. 그때 마츠모토 세이초는 자기의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내가 그 이력서상에서는 학벌을 썩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학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무슨 얘기냐? 자신은 비록 학벌은 좋지 못하지만 무던히 노력하고 애써서 자기의 이름을 떨쳤다.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이 학벌에 굴복되지 말라고 아마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 자신의 삶이 되게 곤욕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벗어나고 싶고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그 가난과 그 어려움에 짓눌려 살아야 되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짓눌려 살고 일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쁜 짓 해서 극복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차분하게 조용히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스비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세금이 많이 올라서 힘들 겁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겨울이 오고 있고 찬바람이 불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지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나아지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허덕이며 허리 굽히고 뉘어까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먹고 좀 여유롭게 풍요롭게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고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츠모토 세이초의 저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우리 사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츠모토 세이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도 인연이 깊고요. 이제 일제 지배하에 있을 시절 대동아 전쟁 때 그도 학도군으로 징병이 돼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잠시 와서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개인이 이렇게 나라의 이 세상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되게 힘겨운 처지인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이 돈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됐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다른 어딘가에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내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이 집필 활동을 했던 그를 엿보면서 저 또한 나의 삶을 좀 잘 꾸려나가야겠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마츠모토 세이초의 작품들 되게 많습니다. 점과 선도 있고 짐승의 길도 있고 뭐 뒤에 복합도 있고 되게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작품들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